네, 안녕하세요. 기자 여러분들. 창밖은 겨울에서 공서구 역할을 맡은 광민규입니다. 이렇게 귀한 시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양영애 역의 한선아입니다.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창밖은 겨울 연출한 이상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진해 올 로케이션 촬영으로 영화가 촬영이 되었는데요. 그때 촬영은 어떠셨는지, 또 촬영을 진행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지 여쭈셨습니다. 광민규 배우님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. 촬영하면서 진해라는 도시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는데요. 주변에 이제 마산과 창원이 있죠. 그 도시들과는 또 너무 사뭇 다른,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에서 촬영을 하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. 또 촬영을 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라면,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일종 대형 면허를 따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버스를 운전하는 역할을 태어나서 또 맡을 수 있을까? 버스 기사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 하면서 설레이면서 운전 면허도 따고, 또 탁구도 레슨을 받아서, 네, 탁구 실력도 늘고, 네, 그리고 또 여기 한선아 배우님을 팬으로만 있다가 이제 만나서 같이 연기를 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. 네,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저는 이제 실제로 고향이 부산인데, 진해라는 지역을 그 벚꽃 명소로만 알고 있었어요. 봄에 많이들 가잖아요. 근데 이번 촬영을 하면서 갔더니 되게 조용하고 뭔가 아늑하기도 하고, 뭔가 되게 고요하고 좀 서정적인 곳이었어서 시나리오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곳이고, 또 그곳에 가면 실제로 제가 양영애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촬영지였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에피소드는 너무 많았는데 이게 3년 전에 촬영을 했던지라 사실 그 너무 많은 에피소드들이 다 기억이 안 나지만은 저도 이 영화 덕분에 탁구를 좀 배울 수 있었고, 또 몸에 안 좋은 것도 하고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? 양영의 캐릭터가 흡연하는 캐릭터여서 흡연 연기에 또 첫 도전을. 네, 그래서 저는 그거 하면서 좀 약간 힘들었던 기억도 있지만, 그게 굳이 뭐 에피소드를 꼽자면 그런 경험도 해보고 즐거웠습니다. 네. 앞서서 짧게 탁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 번째 질문과도 연결이 되거든요. 영화의 주요한 장면을 차지하는 탁구를 위해서 많이 연습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준비 과정이 어떠셨는지 말씀 조금 두 배우님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연우 독립영화 촬영을 저는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. 굉장히 여건이 받쳐주지 못할 때도 있고, 그런데 이 현장에서는 탁구 레슨을 직접 등록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탁구 채도 좋은 걸 사주시고, 감독님이 탁구를 엄청 잘 치세요. 네, 감독님 가족분들이 탁구를 잘 치셔서 또 현장에서도 레슨을 좀 해주셨고, 굉장히 매력 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. 제가 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, 서구랑 영애처럼 이렇게 친구이거나 혹은 연인 관계에서 같은 취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또 탁구라는 스포츠를 접하게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. 네. 네, 혹시 한선아 배우님께서는 탁구 연습하시면서 어떠셨는지. 저는 그 당시에 제 취미로 삼을 정도로 좀 탁구의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. 근데 영화 덕분에 처음 배우게 된 어떤 스포츠인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, 그리고 그 탁구 공이 굉장히 예민한 공이더라고요. 진짜 각도라든지 이런 터치감에 의해서 좀 공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제가 배우면서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, 네, 그렇습니다.
네, 답변 감사합니다. 어떤 단편부터 지금 이 창밖은 겨울까지 진해라는 곳을 배경으로 촬영을 진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진해를 배경으로 하신 이유랑 또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촬영을 진행을 하셨을지. 우선 진해가 제 고향이다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. 그래서 글을 쓸 때부터 좀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진해가 무대가 되는 것 같아요. 뭐 그게 일단 첫 번째가 있고, 그리고 진해 자체가 완전 시골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도시도 아니고 조금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? 약간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뭔가 글을 쓸 때 계속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골목 곳곳을 찍는, 뭐 진해하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군항제 이런 것들만 떠오르지만 사실 관광지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일상이 있거든요. 그런 공간들이 좀 찍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, 또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 공간들이, 그러면 그걸 지금 빨리 촬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,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굉장히 영화에 아름답게 담기지 않았나 싶더라고요. 영화의 제목이 창밖은 겨울인데 이렇게 저희 개봉일도 좀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길목에 개봉을 하게 돼서 더 의미가 있는데, 이 창밖은 겨울이라는 제목은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지 감독님께 질문 드립니다. 사실 쓸 때는 제목이 잘 안 떠올라서 가제로 겨울밤에 뭐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고, 글을 다 써놓고 나서 제목을 바꿔야지 생각을 하다가 창밖은 겨울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는데, 그 이유가 서구는 버스 안에서 창 밖을 보고 하루를 보내고, 영애는 창구 안에서 창구 밖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잖아요.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창밖은 겨울이다라는 의미도 있었고, 또 다른 의미는 이들이 창 안에 있다가 계절이 바뀐 걸 인지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걸어가면서 겨울이 왔다는 걸 인지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창밖은 겨울, 그게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긴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시나리오를 처음 받으시고 읽으셨을 때 그때 첫 느낌이 어떠셨는지. 그 일면식이 있었던 감독님이었거든요. 네, 그래서 시나리오를 건네주셨을 때 되게 기대하면서 봤었어요. 근데 처음에는 이 공석우라는 인물이 너무 소극적이고 답답해서 읽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지? 라는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예. 근데 이제 감독님이 저가 출연했던 단편 영화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 이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과거에 살고 있는 남자 캐릭터를 민규 씨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, 저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 양용애라는 인물이 참 매력 있게 느껴졌었거든요. 어쨌든 이 공서구를 구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현장에서 한서 배우님이 글보다 더 생동감 있고 너무 살아있게 연기해 주셔서 영화에서 더 매력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영화 처음 봤었을 때 굉장히 만족하고, 네, 뭐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처음 딱 시나리오 받았을 때 그 톤이 좋았어요. 제가 언젠가는 한 번쯤은 진짜 해보고 싶었던 어떤 그런 톤을 지닌 글이었다고 할까요? 제가 늘 저는 이제 좀 캐릭터성이 강한 인물들을 주로 연기를 해왔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런 좀 강한 맛을 빼고 좀 슴슴하면서도 좀 서정적이고 고요하면서도 일상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글이라든지 인물을 좀 연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했었는데 딱 그거에 맞는 딱 시나리오였어요. 네, 그래서 고민할 새도 없이 그냥 하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이 생동감 있고 매력적인 캐릭터라서 저 또한 굉장히 좋게 봤는데요.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이 서구라는 인물에는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도 반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. 이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. 뭐 이 이야기 자체가 저의 자전적인
완전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전적인 부분은 조금 들어있긴 해요. 뭐 어떤 서구의 제 그 당시에 이 글을 썼을 때 상황과 서구의 어떤 상황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 살다가 진해로 잠깐 그러니까 진해로 한 1년 정도 내려가면서 이 글을 썼거든요. 그때 당시에 뭐 영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고민 방황이 좀 담겨 있었던 시기였어요. 그런 감정들이 좀 서구한테 많이 좀 드러났던 것 같고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영화 속에서 서구와 영애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친구 같기도 하고 썸을 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미묘한 관계성이 있는데요. 이 두 인물 간의 관계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? 뭐 저희 영화가 약간 슴슴한 그러니까 직설적인 화법이 조금 배제되어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그걸 중점으로 생각하면서 연출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. 이 둘의 관계가 뭐였을까? 뭐 사랑, 뭐 호감, 친구, 뭐 그런 게 있지만 호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제일 처음. 뭐 이 질문을 사실 프리프로덕션 할 때 스태프들한테도 받았고 옆에 계신 두 배우분한테도 받았었는데 인간적인 호감이 없으면 이 관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. 그래서 그 호감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뭐 결국에는 좋은 친구가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. 그렇기 때문에 썸과 그 친구 사이의 그 미묘한 느낌이 좀 더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. 이 미묘한 관계를 연기를 하셨던 이 두 배우분들께서 서로 촬영을 하셨을 때 좀 연기 호흡이나 뭐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지. 그 선아 배우가 굉장히 멋있어요. 양념에 같아요. 정말 그래서 현장이 조금 지체된다든지 뭔가 약간 좀 어긋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마다 다 교통 정리를 다 해주셔서 현장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또 연기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특유의 우리 영화는 참 리듬감이 독특하거든요. 약간 엇박자도 있고 그런 리듬을 만든 게 참 좋았어요. 왜냐면 좀 새로웠기 때문에 예, 그런 부분 좋았고 네, 이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. 저도 너무 좋았어요. 저는 이제 좀 그 오빠가 이렇게 제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지점들을 먼저 이렇게 제시도 해주시고 아이디어도 공유를 해주셔서 전 사실 그런 파트너가 그렇게 해주시는 걸 좋아하거든요. 왜냐면 뭐 좀 물론 서로의 어떤 영역이라서 조심스러워서 뭐 공유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촬영을 하다 보면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서로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스킨십이 좀 더 서로의 역할과 영화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오빠가 그런 부분 쪽으로는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촬영하는 내내 좀 많이 의지하면서 좋은 장면을 더 같이 만들어낼 수 있었고 또 저희의 큰 과제는 사실 탁구였어요. 네, 그래서 좀 초반에 탁구 씬을 찍기 전에 이제 오빠랑 연습하면서 좀 그런 어떤 상황들이 저는 에피소드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. 네. 네, 정말 탁구를 비롯해서 역할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아까 광민규 배우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그 일종 대형면허 취득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서구 역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무래도 과거 속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의 약간 인간 광민규로서 지난 과거의 유사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되었고 대형 면허 취득했고 탁구도 배웠고 그 감독님한테 많이 물어봤어요. 이 서구란 인물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들으려고 했었던 이야기가 감독님이 이 영화 시나리오를 주시면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이 영화는 무해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셨었거든요. 네, 근데 그 말이 되게 뇌리에 인상 깊게 다가왔고 나도 이 영화 안에서 사는 동안 그런 인물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
뭔가 디테일한 부분들, 뭐 인물을 대하는 태도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독님의 생각이 어떤지 많이 궁금해서 유난히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. 예. 한선아 배우님께서는 이 영의 역할을 위해서 머리를 단발로 자르시는 등 좀 새로운 시도를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.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준비하신 부분이 있다면 영예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탁구도 배우고 단발머리로도 이렇게 하고 했지만 그건 사실 외적인 거고 쉽게 제가 자르면 잘리는 머리고 탁구도 연습을 하는 만큼 늘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영애라는 인물이 이해는 됐어요. 대충 이렇게 스케치는 됐는데 그녀가 가진 어떤 그 감성이라든지 그 온도는 과연 어떨까? 그게 너무 이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촬영 전에 이제 제가 고향이 부산이니까 집을 갔다가 엄마랑 같이 시외버스를 타고 진해를 실제로 가봤어요. 근데 그렇게 버스를 타고 진해에 진입을 해서 그 동네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진짜 실제 그 터미널에 도착을 해서 또 마을버스 타서 그 저희 촬영지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때 그 풍경들이랑 그때 그런 광경들이 영애라는 인물이 이런 동네에 있으면 한 이 정도의 온도겠다 뭐 이런 감성이겠다 감독님이 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연상이 조금 됐던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저한테는 그때 한번 다녀온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. 예, 네. 그 영화 속에서 탁구라는 소재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소재가 있는데 MP3가 있습니다. 이 MP3가 지나간 시절, 서구의 지나간 시절을 대변하는 소재이기도 하고 또 개인의 굉장히 오롯한 취향을 반영하는 그러한 소재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소재로 MP3를 선택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.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MP3를 들었던 세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친숙한 물건이에요. 지금은 거의 아무도 안 듣지만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MP3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근데 MP3라는 거는 저는 좀 사적이고 내밀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그 MP3는 정보가 없어요. 음악밖에 없고 본인이 반복적으로 듣고 싶은 플레이리스트만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 또 이 MP3라는 게 만약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터미널에 버려져 있고 누가 그걸 줍게 되면 그리고 그 MP3가 자기가 아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왔을지 궁금할 것 같고 만약 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것일지 궁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렇다는 건 그 음악을 안에 있는 음악을 들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그 물건이 그 사람의 것인지. 근데 하필 또 MP3는 고장나 있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간 MP3와 조금 뭔가 시간이 머문 듯한 도시가 좀 조화롭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게 같이 있으면. 그런 부분들 때문에 MP3가 주요 소재로 쓰였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영화 속에서 서구와 영애가 MP3를 고치기 위해서 진해 이곳저곳을 함께 같이 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잘 담겼더라고요. 감독님께서 진해 출신이신데 그 영화 속 장소들은 이미 알고 계신 장소인지 아니면 좀 영화를 준비를 하시면서 새롭게 알게 된 장소도 있으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다 제가 아는 장소고 진해가 진짜 좁아요. 너무 좁아서 버스 타면 한 30분이면 다 돌거든요. 제가 유년 시절에 다 돌아다녔던 곳이다 보니까 로케이션을 찾는 건 쉬웠어요. 여기서 하면 되겠다, 저기서 하면 되겠다. 그래서 글을 쓸 때 좀 더 구체화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공간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 제가 알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. 영화가 아날로그 감성이 굉장히 돋보이고 사실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런 정말 로맨스 영화의 향수가 느껴지는 작품인데요. 혹시 이 작품을 위해서 참고를 하셨던
작품이 있는지 아니면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지점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영화를 준비할 때 참고했었던 영화는 사실 뭐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8월 크리스마스가 사실 좀 참고가 되긴 했어요. 그러니까 뭐 영화적으로 뭔가 막 엄청나게 참고를 했다기보다는 그 영화는 군산에서 그 시절의 이야기를 찍잖아요. 근데 저희 영화는 진해에서 어떤 시절의 이야기를 찍다 보니까 그 정서적인 부분을 좀 약간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참고가 됐었던 것 같아요. 뭐 촬영적으로는 참고했었던 영화는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나 경주 같은 그런 영화들을 좀 주로 봤었던 것 같습니다. 혹시 촬영을 하셨는데 영화에 들어가지 않은 장면이 있으실지 아니면 영화에 꼭 넣고 싶었는데 아쉽게 넣지 못한 장면이 있으실지. 사실 이제 편집한 장면이 꽤 있는데 하나하나 다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아쉬운 건 탁구 대회를 사실 끝나고 나서 지금은 디졸브로 끝나지만 서구가 나가고 영애가 뒤따라 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. 그 장면 실제로 찍었고 정말 열심히 찍었거든요. 글을 쓸 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부분이고 촬영을 할 때조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그 장면을 나중에 편집실 가서 봤을 때 장면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. 저는 좋았고 진짜 편집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영화의 그 전체적인 톤을 생각하면 그 장면은 뭔가 딱 매듭을 짓는 장면이었거든요. 그 찍힌 장면이. 근데 저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완벽하게 매듭 지으면서 가진 않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영화의 톤이랑 안 맞다는 생각을 해서 편집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사실 지금도 아쉬워요. 지금도 넣고 싶은데 편집을 했어요. 어쨌든 그 장면이 제일 아쉬운 장면입니다. 그럼 혹시 반대로 지금 영화에서 가장 좀 아끼시는 장면이 있으실지. 저는 몽타주 장면들이 다 좋은데 뭐 함께 MP3를 찾으러 가는 장면들, 운동을 하는 장면들, 그리고 대회가 끝나고 시간의 변화를 그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장면들, 그 장면들이 참 좋아요. 혹시 두 배우님들께서는 영화 속에서 이 장면이 가장 좋다, 좋은 것 같다 이런 장면이 있으실까요? 저는 너무 다 많은데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장면들이 다 예쁘게 담겨가지고 다 많은데 그 초반에 그 매표소에 자꾸 MP3 찾으러 왔습니까라고 묻는 서구에게 제가 저 좋아하세요 하고 던지는 그 영애의 모습이 딱 영애의 그 캐릭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또 모습인 것 같아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. 그 장면이. 네. 그 장면 되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해줬던 것 같고 전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유난히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은 두 장면이 있는데 두 장면 다 얘기해도 돼요? 네, 말씀해 주세요. 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. 촬영을 하는데 고양이가 나타나는데 약간 좀 그 서구와 영애의 그 어색한 기류를 고양이가 등장하면서 깨워줬는데 우리가 그 고양이를 섭외한 게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우연적인 그 장면이 또 영화에도 쓰이게 돼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전 연인을 만나서 나는 잘 지낸다 너도 잘 지내라라는 의미에 담긴 탁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장면을 얘기한 장면이 촬영 때도 되게 재밌었어요. 예, 그거 근데 그게 되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거든요. 그 장면이. 근데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게 나와서 네. 감독님이 말하는 그 무해한 영화에 가까워지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영화의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은데 서구와 영애가 MP3를 나눠 끼면서 음악을 함께 듣잖아요. 혹시 배우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음악은 어떤 음악이었을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지 질문 드리겠습니다. 안 그래도
우리가 프리 단계에서 이제 음악이 뭘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감독님은 이제 준경상님의 캘리포니아 드림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애가 갑자기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? 그러면서 농담으로 저는 마돈나가 나올 것 같다고 본인의 곡이 나올 것 같다 해서 저는 딱 그 순간 와 진짜 양영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진짜 마돈나가 나왔으면은 재밌었겠다. 저희가 그 장면 찍으면서 엄청 막 뭐가 흘러나오고 있을까 오빠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었거든요. 그때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예, 그런 좀 농담 주고 받으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. 예. 네, 영화 음악에 대해서도 이제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음악이 좀 영화의 서정성을 높이는데도 한몫을 크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음악 작업하시면서는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어떤 게 있으실지? 음악은 좀 추상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음악 감독님 만나러 가기 전부터 좀 레퍼런스 음악들을 준비를 했어요. 그 기타가 베이스인 그 잔잔하게 이 영화에 맞물리게 될 것 같은 음악들. 그러니까 음악이 선행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감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악들이 자연스럽게 맞물린 것 같은데 뭐 그 고레데 로카즈의 걸어도 걸어도 사운드 트랙이나 아니면 뭐 그 여해순지의 4월 이야기의 사운드 트랙 같은 것들이 기타 베이스 음악들이거든요. 그 음악들을 음악 감독님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정서가 좀 영화에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얘기를 드렸고 네,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음악 감독님께서 일단 너무 좋게 해주셔가지고 거의 처음 나왔던 작업분이랑 지금 완성곡이랑 거의 똑같거든요. 그만큼 뭐 굉장히 좋은 작업이었습니다. 음악 작업이. 영화가 굉장히 잔잔하고 담담한 전개가 인상적으로 느껴졌는데 이렇게 연출을 하시면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어떠셨는지 추가적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 영화가 이제 클로즈업이 잘 없어요. 거의 조금 더 넓게 촬영을 하는데 좀 영화를 보면 서구는 조금 더 감정적이고 영애는 조금 덜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촬영을 할 때 만약에 감정적인 장면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 조금 더 멀리서 찍고 그 다음 장면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담담하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엄청 딥한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. 저도. 그래서 조금 딥하더라도 그 안에서 좀 잔잔한 유머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좀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에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.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. 개봉을 앞두고 계시잖아요. 개봉 앞두신 소감과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. 이 영화가 제 첫 장편 영화고 지금도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엄청 긴장이 되고 또 설레고 되게 행복하고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영화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촬영했고 두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분, 스태프분들이 정말 고생해서 촬영을 했거든요. 3년 만에 이렇게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일단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3년 전에 촬영을 하고 이제 3년 만에 개봉을 하는 거라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저의 시간을 열어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. 그래서 그만큼 많이 설레고 또 기대가 되는데 그냥 딱 지금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이 시점에 저희 창밖은 겨울이 개봉을 하게 돼서 딱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뭐 자극적이고 뭐 자극적인 맛이라고만 표현을 하자면 자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좀 슴슴하니 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또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편안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. 이제 진짜 겨울이 왔는데 요즘 극장 사정도 약간 추운 것 같아요. 얼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얼어 있는
극장가를 녹이러 창밖은 겨울을 들고 왔습니다. 네, 슴슴하고 담담하지만 심심하진 않거든요. 네, 저는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셨듯이 유머가 계속 존재하는 영화이기 때문에,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연출되었기 때문에 큰 화면에서 보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열심히 영화 홍보하면서 다니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자리를 메꿔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유롭게 포즈 해주시면 됩니다. 한 번만. 시선 나가서 오른쪽도 한 번이야. 네. 파이팅! 차박한 겨울 기자간담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. 조심히 돌아가세요. 감사합니다. MP3라고 했죠? 근데 그건 버린 거 아니에요.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뭐 사실은 버리고 싶은데 잃어버린 척 하려는 게 아닐까요? 혹시 이거 수리 되나요? 그 MP3는 왜 고치려는 거예요? 제가 아는 사람 거랑 굉장히 비슷해서. 영희 씨 말대로 그거 버려진 게 맞는 것 같아요.